올해 1월 13일 막을 내린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의 분리독립주의자인 라이칭더가 당선된 가운데 미국이 티베트, 신장 위구르뿐 아니라 내몽골 등 중국의 소수민족들에 대한 분리 독립을 재추진하는 밑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고 정통한 대미 소식통이 밝혀 주목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미 소식통은 미국이 지난 1990년대 초반 추진했던 중국의 소수 민족들에 대한 분리 독립을 또다시 추진한다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이 지역에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들 지역에 불어넣는다는 것으로 중국과 이념 전선을 명확히 하는 명분으로 미국이 중국의 주변부부터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20년 후인 2050년대를 내다본 선택으로서 대만과 홍콩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들 지역에도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진핑은 2050년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의 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대만과 홍콩에 대한 공산화의 야욕을 드러내며 이 부분이 중국의 핵심 이익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경제가 향후 20여 년을 바라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본 매체는 지난 2022년 거품 가득한 중국 경제를 진단하며 소련의 붕괴 원인 중 하나로 강대했던 러시아 공화국이 타 소수민족 공화국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가해 주민들이 자결권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며 철통 같았던 연방이 해체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당시 프리덤 앤 라이프가 진단한 중국의 경제 위기 상황은 첫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재정 수입 급감이라는 수렁에 빠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에서 3월 사이 외국인 보유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이 1조 위안 즉 180조 원 축소되었었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편에 선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계속 진행되었으며 2022년 2월에만 803억 위안의 중국 채권이 순매도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도 지난 1년여 동안 2조 달러, 약 2,530조 원이 매도됐었습니다. 해외 증시에서 중국 민간 기업들의 기업 공개도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라고 중국망 뉴스인 CMNEWS는 5월 27일 보도했었습니다. 넷째, 구조적으로 민간 주도가 아닌 국가 통제에 의한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중국 경제는 경제 성장률의 급락과 함께 재정 수입의 급감으로 현재의 경제 난관을 극복할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성승청 전 인민은행 통계국장은 2022년 5월 31일 발표에서 2022년 2분기 성장률이 최저 1.7%까지 떨어지고 1월에서 4월까지 세금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41.3% 감소할 경우 성장률 급락과 재정 수입 급감이라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프리덤 앤 라이프의 2022년 보도 이후 2년여가 지난 오늘날 전 세계 유력 언론과 골드만삭스 등이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경제 위기를 앞다퉈 보도하거나 분석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이런 위기는 미국의 정책 변화, 즉 중국의 소수민족 분리 정책을 통해 20여 년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이 1990년대 초반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소련을 사실상 붕괴시키고 전 세계 경제를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이끈 원동력은 중국 경제에 대한 견제가 있어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소식통은 1990년대 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로 공장을 옮기는 작업들이 시작됐다라며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으로의 공장, 리쇼어링 정책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한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간 갈등은 2050년까지도 진행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 정부로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5일에 있을 미국의 대선도 정책 추진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져나오려는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중국을 압박하는 소수민족 분리독립 정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러의 관계 강화를 갈라치고 동맹국들을 미국의 깃발 아래 모으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공세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시선은 국가 경제 상황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가 마주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은 꺾이는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2년에서 3년간은 서민 경제는 고통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세계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 조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특히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회복 과정에서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의 첨단 기술을 어떻게 따돌릴 것이냐는 부분은 국가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덤 앤 라이프는 이미 2018년부터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 밀접한 관계에서 서서히 발을 빼 미국 등 다른 경제권으로 그 비중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프리덤 앤 라이프는 이미 보도를 통해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서구 사회가 대체 불가능한 수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10%에 불과하며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 국가로서의 한국이 경제적으로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주목할 부분은 1992년 미국을 선택한 인도입니다. 현재 인도의 경제 성장은 눈부십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달리 당시 인도처럼 미국을 선택한 상태로 중국 의존도를 탈피해 공급망과 수출선 다변화뿐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된 공급망 대체를 위한 사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시점으로 보입니다.